세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의 책임성 기재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데나트도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어, 책에서.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전반부에서 책임성 유형을 쭉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그런 세 가지 행정학 시각에서 강조되고 있는 책임성의 유형은 무엇인가, 이 논의하고 직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썩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구체화 시켰어, 그냥. OPA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논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OPA는 책임성,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와닿냐? 와닿아? OPA에서 뭐라 그랬냐? 행정가는 누구한테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지? 선출직 공직자지, 그지?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다 그랬어, 행정가의 역할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선출직 공직자, 법 제정자로서 선출직 공직자지, 그건. 그지? 집합적 의미의 선출직 공직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선출직 공직자 일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정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핵심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법 제정자로서 라는 그런 의미지, 그지? 법 제정자로서 선출직 공직자한테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 국민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랬어. 직접적인 책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 근데 그 선출직 공직자는 법을 제정하는 법 제정자로서의 선출직 공직자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선출직 공직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행정가를 통제할 수 있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 뭐야? 뭐? 크게 해봐, 조금 더. 임명 말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제. 법적 책임성에서 법 제정자가 행정가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야? 감시죠. 오버사이트지, 그지? 오버사이트를 통해서, 오버사이트는 세 가지 방식, 오버사이트의 세 가지 주요 방식이 모니터링하고 조사, 감사라 그랬어, 그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출석을 요구해. 그리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OPA가 입각하고 있는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법적 책임성. 공직자는 법 제정자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선출직 공직자는 오버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공직자의 행동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제를 할 수가 있어. 법적 책임성이지. 공직자의 핵심 역할은 국회를 구성하는, 법 제정 기구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불필요하고.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성을 이걸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것을 간주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어. 시민 참여는 왜 시민 참여를 제약하려고 그런다 그랬지?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지를 담은 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공익을 담은 법이 훼손될 수 있다. 공익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법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논리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시민 참여가 제약돼야 되고 공익 보전의 측면에서 시민 참여가 제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적 책임성도 같이 이제 법적 책임성이 그 OPA가 기초하고 있는 OPA가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인 동시에 또 다른 유형은 계층적 책임성이야.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 OPA가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그 OPA에서 그러잖아. 그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층제적인 조직을 처방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 계층적 조직의 책임자는 역할은 뭐냐?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이 기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그죠? 계층적 행정조직의 CEO는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거지. 그래서 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라 그랬지? 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량을 최소화시킨다 그랬지, 그지? 재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뭘 통해서 재량을 최소화시키지? 규정과 절차.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재량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하냐? 효율적 집행을 법이 OPA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이 그게 공익을 담고 있다가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집행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 과정에서 공직자 마음대로 정책을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야. 재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규정과 절차를 처방하지. 규정과 절차.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거. 중립성과 전문성을 합쳐서 중립적 전문성이라고 그랬어. 영어로는 neutral expertise 또는 neutral professionalism. 중립적 전문성. 이게 이제 효율성을 법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지. 그리고 상급자는 역할이 뭐냐? 상급자, 조직의 책임자의 역할은 뭐냐? 상관의 역할은 뭐냐? 상관은 규정과 절차 이런 걸 명기를 하는 거지. 명기하고 이것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거지. 계층적 책임성에서 상관이 부하에 대해 통제하는 수단이 뭐라 그랬지? 감독이라 그랬어. 다 까먹었냐? 슈퍼비전이라고 그랬어. 계층적 책임성에서 슈퍼비전.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정과 절차도 뭐니? 슈퍼비전의 수단이라 그랬어. 그죠? 감독을 통해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서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상관은 조직의 책임자 또는 상관은 조직 책임자는 감독권의 행사를 통해서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담보하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계층적 책임성도 깔고 있는 거.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깔고 있어. OPA가 강조하는 책임성. 그리고 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OPA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투입 통제와 산출 통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어. 투입 통제. 그게 NPM하고 틀려. NPM은 성과나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성과 통제야, 그지? 근데 성과나 결과 통제인데 OPA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조해. 왜 그러냐 하면은 효율성이라는 것이 OPA에서 바라보는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지.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을 줄이는 거지. 줄이는 방법. 그죠? 투입을 줄인다는 것은 행정기구가 사용하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거야.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죠?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이거고 투입을 통제하는 거야. 그죠? 이게 비용이라 그랬지 참. 비용 대비 산출이라 그랬지.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면은 행정 조직에 들어가는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지? 투입을 통제하는 거. 반대로 얘기했어, 그지? 투입을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거. 주어진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거. 근데 그 산출을 극대화시키게 만들도록 설계된 게 뭐냐 하면은 규정과 절차야. 그래서 규정과 절차를 내가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법의 용어로 쓴다 그러면 원베스트 웨이라고 그랬어. 그 규정과 절차대로 일을 수행하면은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투입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절차와 규정을 강조해. 이 절차와 규정은 뭐니? 과정에 관한 거지. 행정 과정을 통제한다. 투입 통제하고 과정을 통제한다. 과정 통제한다라는 건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낳도록 만들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 행위가 수행되도록 만든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투입 통제와 산출 과정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지? 효율성은 얻어진다. 이거. 그에 반해서 NPM은 NPM이 강조하는 책임성은 계층적 책임성이 아니라 계층적 책임성보다는 전문적 책임성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얘기하면 법적 책임성보다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해. 뭐가 아는 것처럼 반응이 나오는데 느낌이 와? 어? NPM은 관리자들한테 재량을 부여하는 대신, 그지?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들지. 그리고 관리자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관리자는 그 주어진 재량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딜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대로 발휘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전문적 책임성에서 뭐라 그랬냐? 전문적 책임성은 조직 내 상관이 부하의 전문성을 믿고 재량을 부여하는 거. 그죠? 전문적 책임성에서. 조직 내라 그랬어. 내 상관이 부하의 전문성을 믿고 재량을 부여해. 그 부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 기준과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상관은 파이어해. 그지? 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같지 않냐? 상관이 부하의 전문성을 믿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믿고, 여기서는 상관이라는 것은 장관으로 생각해도 돼. 여러분들 책임운영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을 하잖아. 책임운영 선정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을 뽑지. 장을 누가 뽑냐 하면은 책임운영기관의 모부서인 디파트먼트, 페어런트 디파트먼트의 책임자가 이 장관이 뽑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장하고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처벌을 할 수가 있어. 처벌 형태는 파이어지. 보면은 상관이 관리자한테, 이거 관리자지, 책임운영기관장, 매니저지, 그지? 매니저한테 매니저의 전문성을 믿고 권한을 부여해. 이 사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성과를 성과를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유인을 제공하고,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계약을 터미네이트 할 수 있어.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얘 전문성을 믿는 거야. 그지? 얘가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전문성을 주는 거야. 재량을 주는 거지, 전문성이 아니라. 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관리자가. 재량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재량을 통해서 이 관리자들은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지를 갈 수 있어. 전문성, 책임성 아니야? 똑같이 움직이지. 전문적 책임성을 얘기했잖아, 그지? 나사의 장이 이 사람은 일반 행정가야. 그러니까는 아마추어 행정가야. 레이맨이야. 장이 부하들은 다 엄청난 그런 그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한테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믿고 재량을 부여해. 과학자들은 주어진 재량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재량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려고 그래. 달성하지 못하면 갈아치워. 이거 아니야. 그지? 똑같잖아. 그지? 약간 틀린 게 있으면 뭐가 틀리냐 하면은 이 전문적 책임성, 원래 의미에 우리가 전문적 책임에서 전문가들의 재량을 통제하는 수단이 뭐라 그랬지?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그지? 전문적 기준과 전문가로서의 행위 규범 또는 피어 프레셔라 그랬어, 그지? 동료 집단으로부터 압력이 행정 재량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 그지? 근데 그런 파트가 여기 이 NPM에서는 약해. NPM에서 약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문적 책임성을 얘기하기는 힘들어. 전문적 책임성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문적 책임성과 일치한다. 일치하는 전문적 책임성을 NPM이 강조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얘네들의 NPM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통제 수단은 뭐지? 우리가 전문적 책임성에서는 프로페셔널 스탠다드하고 프로페셔널 노무 오브 컨덕트, 그지? 그다음에 피어 프레셔라 그랬어, 그지? 이 세 가지가 전문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야, 그지? 그러니까 재량을 활용할 때 전문가들이 주어진 재량을 할 때 이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NPM에서는 얘 관리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뭐냐? 이게 뭐니? 이거니? 이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명백하게 이거다라고 어느 부분에 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뭐냐? 관리자의 책임성을 행동을 재량을 부여했어, 그지? 얘들의 전문성을 믿고 관리자는 우리가 NPM에서 NPM이 깔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관리주의라 그랬지. 신관리주의. 그지? 신관리주의는 뭐냐? 생산성이 사회 진보의 수단이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들한테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 관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직의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고 사회 진보를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성이야, 그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관리자가 장관한테 관리자를 통제하는 수단은 뭐니? 직접적인 통제하는 수단은 전문적 책임성에서는 이거야, 그지? 이거야. 이런 통제인데 여기서는 뭐니? 누가 얘기했는데?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와 유인,
제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급자인 장관이 관리자를 통제를 해요. 물론 이 책임운영기관장은 또 부하한테 재량을 부여할 수 있지. 부하한테 똑같은 이제 이런 논리로 부하한테 그러니까는 책임운영기관장은 부하의 행동을 성과평가나 유인 제공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어. 이게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근데 가장 전문적 책임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계층적 책임성은 약화되고 전문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지. 지금 전문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전통적 행정이 투입과 가정을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NPM은 산출과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휴라는 사람은 관리적 책임성이라는 단어를 써. 관리적 책임성. NPM이 강조하는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다. 성과나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관리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벤이라는 사람은 성과 책임성 이런 단어를 써. 그러니까 NPM이 강조하는 책임성은 관리적 책임성, 성과 책임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 알겠어? 이 부분 얘기한 거고. OP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거나 투입 통제를 통해서거나 또는 주어진 비용으로 산출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투입을 통제하거나 산출 통제를 통해서 과정 통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NPM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미리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다시 언급하면은 NPM은 우선 장관이 조직의 상관이 관리자나 부하한테 재량을 부여해, 그지?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그 주어진 재량으로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기준을 설정을 해요. 이 장관하고 책임운영기관장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랬잖아. 그 계약 안에 담겨 있는 게 뭐겠니? 성과 기준이지. 성과 기준. 퍼포먼스 스탠다드. 성과 기준을 부여하고 이 성과 기준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은 고객 만족과 관련돼 있어.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고객 만족하고 바로 연결돼. 고객을 얼마만큼 만족시켰느냐가 바로 성과 기준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느냐하고 동일해.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기준을 달성할 재량을 부여해. 이건 고객 만족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 고객 만족. 재량을 부여해. 이 주어진 재량을 통해서 관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야 돼. 그치? 혁신적인 성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나 정책 또는 거래
이런 거로 뭐가 있다 그랬지? 민영화라든지 민간 위탁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내.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성과 기준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냐를 갖다가 성과 평가를 해, 그지? 평가를 한 다음에 유인 또는 제공 또는 처벌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지? 이렇게 흘러가지, 그지? 스텝들이. 그래서 종국적으로 뭐냐? 결과나 성과에 대해 책임지게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책임성을 갖다가 휴라는 사람은 매니지얼 어카운터빌리티, 관리적 책임성이라고 얘기하고 배는 성과 책임성이라고 얘기해. 그게 더 맞는 단어야. 근데 우리는 앞에서 그 얘기는 안 했잖아, 그지? 책임성의 유형.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니까 성과나 결과에 대한 책임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관리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던 책임성의 유형과 규정을 쉽게 해서 얘기하면은 OPA에서는 개취적 책임성은 NPM에서는 개취적 책임성이 약화되고 전문적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개취적 책임성은 상관이 슈퍼비전을 통해 가지고 부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전문적 책임성은 상관이 부하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전문성 책임성하고 같다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같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전문적 책임성에서는 부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이런 거였는데 여기 NPM에서는 부하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은 성과평가 유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경제적 유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해됐니? 두 번째는 법적 책임성은 약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돼. 아까 얘기했어. OPA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다고 그랬어, 그지? NPM은 법적 책임성은 약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OPA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법 제정자로서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가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제력을 행사해, 그지? 그런데 NPM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얘기했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아웃사이더 비슷해. 아웃사이더, 그지? 잘 눈에 보이질 않아. 선출직 공직자가 관리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통제력은 매우 제한적이야. 관리자에 대한 통제력은 누가 가지고 있지?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누가 더 강하지? 시민? 아니, 선출직 공직자가 관리자는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관리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우리 지금 얘기하지 않았냐? 조직 내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장관이야. 장관이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 또는 상관이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어. NPM에서는. 또는 관리자들한테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지? 장관 또는 고객이지. 고객이잖아. 고객을 행정가의 역할,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관과 책임운영기관장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성과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기준이 고객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는 장관이나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에 부응해서 행동할 것이 기대된다. 이게 뭐냐면 1차적인 책임의 대상이 장관이나 고객한테 있다는 거죠. 장관과 고객은 다시 말해서 관리자의 컨스티튜언스가 되는 거야. 관리자의 컨스티튜언스인 장관이나 고객의 이익에 충실해야 돼, 관리자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적 책임성 얘기했잖아, 그지? 정치적 책임성 뭐라 그랬지? 정치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은 행정가가 자신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그랬어. 고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 장관도 될 수 있고, 이익 집단도 될 수 있고, 고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도 될 수 있고, 언론도 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그 행정가나 행정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집단도 다 고객이 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 그러니까 장관과 고객의 이익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장관의 요구나 주장 또는 고객의 요구나 주장에 대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점에서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책임성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지. 정치적 책임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본 게 책임성의 통제 주체가 어디 있다 그랬지? 외부지. 그지? 통제 주체가. 정치적 책임성 같은 거 외부에 있다 그러고 행정가는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책임성하고 일치하잖아. 장관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은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독립된 법인이거든, 이게. 책임운영기관장이. 통제 주체는 외부에 있고 고객도 외부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장관도 외부에 있는 거고. 그들은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책임운영기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근데 반대로 어떻게 법적 책임성은 어떻게 돼? 법적 책임성은 행정가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그지? 통제 주체가 밖에 있다라는 점은 정책 책임성하고 일치해, 그지? 그런데 얼마만큼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느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뭐 간단하게 그냥 NPM은 관리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던 그 맥락에 비춰가지고 OPA나 NPM을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그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H-U-G-H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선생님이 확대한 거야. 확대했어. 간단하게 얘기한 걸 확대했어.
내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또 내가 너무 뭐 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또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텍스트 베이스 해야 되거든. 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두 가지 NPM, OPA가 이제 완전히 막 헷갈리는구나. 계층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NPM은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NPM하고 OPA가 틀린 점은 OPA는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와가지고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하면은 행정조직의 책임자인 장관이 져야 돼. 장관. 그에 반해서 NPM은 개인 행정가가 책임을 져야 돼. 관리자가 책임을 져. 개인 행정가는 관리자야. 왜 NPM에서는 NPM이라 전통적 행정에서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직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나가. 개인 행정가는 책임을 안 져. 자기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한, 그걸 어길 땐 당연히 책임을 지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한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 행정가는 책임 안 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개인 행정가는 규정과 절차 또는 중립적 전문성의 보호막 뒤에 숨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규정과 절차, 여기 뭐 명령과 지시, 그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 전문성의 보호막 뒤에 대해서 나는 규정과 절차대로 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상관이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했고 전문적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한 책임을 안 져. 그런데 NPM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행정가 개인이 책임져. 그래서 NPM이 이제 OPA가 이게 굉장히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미약한 시스템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걸 두고 공격을 해. 분명히 행정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행정가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지. 행정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요새 좀 덜한 것 같은데 한 10년 전만 딱 돌아가면은 뭔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뭐 어떤 행정부처에서 사건이 터져. 뭐 환경부 같은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수질을 오염시켜.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면은 장관이 책임져. 부하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 그게 OPA적인 책임성이야. 장관이 책임져. 부하들은 장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했거든.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했어.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으로부터 벗어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드로 윌슨도 인정했지만은
우드로 윌슨 행정가들이 재량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재량이 있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포일 시스템이라든지 머신 시스템에 머신 팔리틱스의 그 한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부패적인 시스템이거든. 많다 보니까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거지 재량 자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았어. 그 얘기했어. 엄연히 얘네들이 OPA 시스템에서도 재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면 재량을 죽이려고 했지만 잔존하는 재량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한 잔존하는 재량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만든 사람은 행정가야. 행정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가는 책임 소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지.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행정가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고 그와는 상관없는 장관이 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OPA 시스템에서는 무책임한 결과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이제 NPM이 OPA를 공격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로 삼아. 실제적으로는 행정가가 잘못해놓고 나서 장관이 책임진다는 거. 그래서 NPM은 잘못한 행정가가 책임지게 만들자. 이거야. 개인 행정가가 책임지게 만들자. 규정이나 절차 뒤에 숨지 못하게 만들자. 이거. 규정이나 절차나 그다음에 중립적 전문성 보호막 뒤에 숨어서 실제로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으로부터 개인 행정가가 방면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OPA하고 NPM하고 구분하면은 OPA에서는 계층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NPM은 전문적 책임성과 정책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OPA가 책임의 당사자, 책임의 소재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NPM은 개인 행정가가 직접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거기 차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OPA에서는 행정재량, 잔존하는 행정재량을 통해서 행정가 갖고 있는 재량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개인 행정가가 만들어낸데도 불구하고 개인 행정가가 규정과 절차를 내세워가지고 중립적 전문성을 내세워가지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리고 엉뚱한 장관은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못 지고 안 지고 엉뚱한 장관이 책임지고 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무책임한 결과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개인 행정가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한 거고. 그다음에 NPS. NPS는 OPA하고 NPM이 책임성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책임성이라는 그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NPS 시각에서는 단순히 행정가가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책임성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저렇게 다한 걸 OPA는 그렇게 보지, 그지? 그리고 성과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그래서 책임성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NPM은 저렇게 보지.
성과 기준. 개인 행정가가 성과 기준을 축소시켰다. 책임성을 다한 거로 봐. OPA는 행정가가 법을 효율적으로 기계적으로 집행했어. 그러면 책임성을 다한 것으로 봐.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거. 공직자의 핵심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빼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공직자의 역할은 NPS는 뭐니?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있다가 핵심 역할이지, 그지? 공직자 핵심 역할. 그런데 그러한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그것이 이제 공직자 핵심 역할인데 그러한 일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냐면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야. 가치와 규범, 다양하고 다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이 이 규범들이 가치와 규범들이 굉장히 많아. 다양하고 다수의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것을 충족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가치들이 충족돼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을 봉사하고 공의를 구현한다는 거. 이 가치와 규범들은 때로는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해. 그러니까 이 가치와 규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의 충족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익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공익을 구현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지, 그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지, 그지? 그래서 이 행정가는 이 규범과 가치를 이걸 복합적으로 충족시켜야 돼. 근데 이 규범과 가치는 서로 보완적이지도 않아. 보완적이면 괜찮은데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이렇게 대립하기도 해요. 그런데 행정가가 그러면 배려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가치들은 뭐냐? 이런 가치도 있다는 거지. 여기. 일반법과 헌법. 법의 행정가의 행동은 법에 일치해야 돼. 행정가는 일반법과 헌법. 그냥 법이라고 그래도 돼. 헌법, 공동체의 가치, 정치적 규범, 전문적 기준, 시민 이익, 도덕적 및 윤리적 기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과 원칙들을 충족시켜야 돼. 알겠지? 이거야. 행정가가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충족시키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의를 구현해야 돼. 그지? 그럼 그 규범과 가치들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 행정가는 이런 가치를 존중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충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NPS는 책임성을 단순하게 뭐 법적 책임성, 계층적 책임성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NPS는 책임성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민족 책임성, 윤리적 책임성, 개인적 책임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책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해.
행정가는 이러한 가치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 그래서 책임성을 단순하게 뭐 몇 가지로 딱 규정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책임성이 복합적 책임성 인용을 포괄하는 그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책임성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성은 얼굴이 한 면이 아니라 다면적이다. 멀티페이스드. 책임성은 얼굴이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 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그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멀티페이스드한 그런 책임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정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 단순한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MPS는 OP나 MPN과는 달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행정가는 저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행정가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냐? 공익을 구현하고 시민을 봉사를 해야 돼, 그지? 그게 행정가의 1차적인 책임이야.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거. 어떤 역할? 이게 그거야. 시민에 봉사하고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역할은 이미 얘기했어. civic engagement, 시민 참여를 촉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들한테, 시민들한테 civic empowerment, 권한을 부여해. 그래서 그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다이얼로그 앤드 딜리버레이션, 대화와 수기를 통해서 정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도록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거니? 공직자의 responsibility야. 우리가 accountability하고 responsibility 구분했지, 그지? 이게 공직자는 public servants are responsible for civic engagemen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engaging citizens and for empowering citizen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은 시민들이 대화나 수기를 통해서 도출하는 공공문제에 대한 해법과 그 도출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다양한 규범과 원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는 거지. 그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미리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해법과 그 해법의 도출 과정들이 우리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다양한 규범과 가치에 또는 원리에 부합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이들이 그러한 전제하에서 대화나 수기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시민들은 대화나 수기에 앞서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다양한 규범과 원칙, 가치들을 논의의 반경을 설정해주는 패러미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공직자는 그들한테 그것을 교육시켜줄 책임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시민봉사와 공익구현의 수단이야. 제목을 좀 바꾸면 시민봉사 아까 얘기했잖아. 공직자 역할은 시민을 봉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될까 이제? 공직자의 역할은 이 파트 공직자의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좋지. 때로는 보완적이지만 때로는 대립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와 규범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와닿지?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익을 구현하는 데 있다. 와닿니? 와닿아? 와닿아? 됐어. 너 인상을 긁고 앉아 있었어. 자, 도표 뒤에 보이냐? 도표로 정리해봤어. 도표로 정리해봤어. 보이니 뒤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 보이니? 보여? 책임성의 목표가 뭐냐? 책임성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목표가 뭐냐? OPA에서는 누구에 대한 책임성이지? 선출 공직자지. 선출직 공직자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거야. 책임성 1차 목표가 있어. NPM은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지. 근데 그거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국 뭐지? 고객 만족이지.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책임성의 1차 목표가 있다. 그다음에 NPS는 시민 선호를 충족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카운터블 투 다음에 whom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accountable to elected officials, elected politicians, elected representative, accountable to customers, accountable to citize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가의 책임. 선출직 공직자가 제정한 법을 기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다. 행정가의 책임이지. 그죠? 어떤 책임인지 여기서는 responsible이라고 볼 수 있어. NPM 어떻게?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다.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다. 성과 기준을 달성하면 고객 만족이 얻어지는 거지. 직결되는 거지. 성과 기준을 세팅하고 그걸 어치빙 하는 데 있다는 거지. NPS는 시민 봉사 아까 공익 구현을 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 여기는 첫 번째는 accountable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responsible이라고 얘기해요. responsible for 이렇게 행정가의 이미지가 OPA에서는 중립적 집행자야. 중립적 전문가. 됐지? neutral expert 이렇게 얘기하고 NPM은 공공기업가라 그랬어. public entrepreneur, 그지? 그 다음에 NPS는 공익의 선도자, 수호자, 전도사라고 얘기했어. 공익의 선도자, 영어로는 아까 얘기하면 뉴트럴 임플멘터라고 얘기해도 되고 엑스퍼트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게 OPA, 행정가의 이미지. NPM은 퍼블릭 엔트리프리너, 기업가라는 거 뭐지?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 그 재량을 통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재량을 부여한다. 근데 MPS에서는 행정가는 어떤 생각이냐? 공익의 선도자, 리더, 그 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수호자가 스튜어드. 이게 이제 공익의 청직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스튜어드. 그다음에 에미셔너리. 그래서 이거는 전도사. 공익의 구현자야. 쉽게 얘기해서. 공익의 구현자. 공익을 구현하는 구현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수단.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 OPA는 규정과 절차, 지시, 감독을 통해서 행정 재량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지? 그렇지? 그걸 통해서 책임성 확보해. 그리고 플러스 중립적 전문성. 아까 얘기했어. 규정과 절차 또는 이제 쉽게 해서 규정과 절차 또는 행정적 전문성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야.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거야. 되네? 어? NPM은 성과평가 유인 제공. 그지? 성과평가나 유인을 통해서 책임성 확보하는 수단이야. 그지? 그 다음에 NPS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Civic Engagement, Civic Empowering, Civic Serving 또는 Civic Educating. 책임성 확보하는 수단이야. 공익 구현이나 시민 봉사, 공익 구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근데 그래서 시민을 참여시켜야 돼. 결정하려면 권한을 줘야 되니까 인파워링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들이 민주적 규범과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주적 가치가 정해주는 바운더리 내에서 해법을 찾아내고 해법 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에듀케이팅 하는 거. 그리고 서빙 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걸 통해서 공익구현이라는 시민선호의 충족, 공익구현이라는 책임들이 확보되는 거예요. 질문.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거는 커피라이트가 댕하트가 아니라 나야, 나. 저렇게 구분 안 해놓고 있어. 질문해봐. 책임성의 문제는 우리가 모두에 뭐라 그랬어? 프리드리 모제라는 사람은 행정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다. 그만큼 중요해. 그렇지만 또 그만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하지만 그 책임성의 논의를 아마 자신하건대 내 이 수업만큼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 없을까?
어떤 책을 봐도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라고. 저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있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설명이 이 책이 잘 써졌다 안 써졌다를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 이렇게 탁탁 개념화되고 있지. 체계화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능함과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은 저자의 잘못이야. 저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개념화시키려고 노력하거든. 그러려면 딱딱딱딱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개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해가 됐다 그러면 개념화와 체계화에 성공한 거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책임성에서 세 가지가 중요해. accountable to whom, accountable, responsible for.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accountability를 확보하는 수단. 이거 세 가지. 이걸 뭐 책임성, 책무성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 보다 보면 무슨 역할, 행정가 역할 있잖아. 이런 게 나오지. 역할이 responsibility에 해당하는 거야. 아버지 역할은 뭐냐? 아버지 responsibility가 뭐냐? 이 얘기 아니야? 선생님의 역할이 뭐야? 선생님의 responsibility가 뭐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그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화 시켜놓은 거야.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까. 없으면은 다음 시간은 뭐로 넘어가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Serving rather than Steering이라는 파트 있어. 그게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파트야. 리더십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리더십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책임성 마찬가지로. 각각의 행정 이론들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지지하는지. 그게 선생님 타이틀을 바꿨어. 리더십 파트. 2시간 정도 걸쳐서 끝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처음에 스케줄 했던 대로 진도 나가고 있어. 다 끝낼 수 있어. 자, 그만하자.